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가 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와 아내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저보다 몇 살이나 더 어린 아내는 결혼 전에 저를 졸졸 따라다니던 귀여운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제가 첫 남자였지만 저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제법 많은 편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잠깐 음악 다방에서 DJ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변에 여자들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하게 잘생기거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말을 조금 재치 있게 잘하는 편인데 어떨 때는 여자들이 정말 파리떼처럼 주변에 모이는 바람에 저를 두고 여러 명의 여자들이 싸우는 적도 심심찮게 있었어요. 제 자랑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젊을 때는 당연히 만나는 여자를 심심찮게 갈아치우며 방탕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망나니 같던 저를 잡아준 것이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던 다른 여자들과 아내는 조금 달랐어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행동 하나하나가 기품이 있었고 얼굴도 예쁘고 꾸미고 다니는 행색에는 뷰티가 줄줄 흘렀습니다. 솔직히 이런 여자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여자와는 달리 아내는 작은 일에도 항상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런 아내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지금까지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순진한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남자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첫 남자였고 그런 아내에게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지면 아내의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아이까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내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장인어른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망나니 같은 저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장인 장모도 결국엔 딸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처갓집 재력을 바탕으로 저희 부부는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이런 완벽한 아내에게도 단점이 있었는데 남자 경험이 없다 보니 애교도 없고 부부 생활조차도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으니 아무런 새로운 시도도 할 수 없었고 아내와의 결혼 생활 자체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지만 부부 생활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다른 부부들도 이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소원해진다던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구원해준 아내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고 남자가 결혼 전엔 얼마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도 괜찮지만 결혼하고 한 여자와의 사랑을 맹세하고 난 뒤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밖에서 다른 여자를 꼬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주변에 얼마든지 저 좋다는 여자는 많았습니다.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해가 갈수록 시들해지자 저는 점점 밖으로 나돌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고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니었고 그냥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술자리를 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만의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둘이서 술자리를 갖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술을 마시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자기 아는 지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면서 이 자리에 불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했고 얼마 후에 처음 보는 남자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희와 동갑이었고 제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골프도 잘 치고 취미도 비슷하니까 친하게 지내면 재미있겠다면서 그렇게 남자 셋이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참 술이 들어가니까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저는 제 아내와의 부부관계가 재미없는 것이 고민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 남자도
자기도 요즘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라면서 제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었습니다. 모처럼 동지를 만나서 한참 신나게 떠들면서 술을 마셨어요. 가끔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과의 술자리도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마치고 저희는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자고 일어났더니 전날에 친하게 놀았던 기억이 희미해지고 뭔가 먼저 연락을 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재미있게 놀았으면 됐다 싶어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장인어른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 갑자기 그 남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아내와 한번 데이트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는 너무 뜬금없는 소리에 그 문자를 본 순간 머리털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처음 듣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 거라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무 시간이었기 때문에 누가 들을세라 회사 비상계단으로 달려가서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 아내와 연애하는 감정으로 만나서 밥 먹고 데이트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준다면 그들 부부도 다시 예전처럼 긴장감 있는 연애의 마음이 되살아날지도 모를 것 같다면서요. 저는 주저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번 주말에 아내를 데리고 나올 테니까 셋이서 함께 만나자고 하고는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게 말로만 듣던 그런 건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고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해야 할 것 같았는데 호기심이라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그냥 나가서 얼굴이나 보고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오는 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진짜 가서 술만 마시고 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토요일 오후에 아내에게는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술집에서 보기로 했는데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가볍게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진짜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어요. 자기 아내와 데이트를 해달라길래 솔직히 아내의 외모는 별로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나이답지 않게 청순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가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 얇은 흰색 티셔츠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몸의 라인이 다 보일 정도로 엄청난 볼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두고 권태기를 느낄 수가 있나 싶었어요. 만일 나라면 매일같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청순해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그 여자는 애교도 많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유머 감각이 있어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테이블에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남자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일어나더니 30분이 지나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서 제가 화장실로 찾아가 보겠다고 했더니만 그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면서 남편은 안 돌아올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씩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술이 확 깨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 뭔가 나를 작업하는 건가 싶었고 독이 든 사과를 먹는 듯한 느낌에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긴장한 듯한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그 여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거 처음이신가 봐요. 긴장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걸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는 이미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한 듯이 보였어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술만 마시고 있었는데 이전에 즐겁던 분위기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여자와 저는 경직된 분위기에서 술만 마셨어요. 제가 너무 긴장하고 있었더니 여자가 자리를 옮겨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긴장하는 것 같다면서 릴렉스 시켜준다는 핑계로 제 팔과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고 저는 순간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여자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가는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치고 말겠구나 싶어서 아무리 술에 취하더라도
정신을 바싹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이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자고 했더니 그 여자도 좋다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술값을 계산하고 나와서 저는 여자를 택시를 태워 들여보내고 저도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이쁘다고 한들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큰 길 쪽에 택시가 다닐 만한 곳으로 걸어갔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제게 팔짱을 끼더니만 그쪽은 큰 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쪽으로 가야지 방 잡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방금 들은 게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젊은 시절 저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다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들이대는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낀 그 손에서 저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꼈어요. 이 자리에서 그녀를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에 이끌려 다시 번화가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간다면 오늘 밤 사고를 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아내를 떳떳한 얼굴로 마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룻밤 즐겁게 보내는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무슨 미인계를 통해서 저를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나중에 이걸 빌미로 제게 협박을 한다거나 하는 안 좋은 상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한참 그녀에게 이끌려서 걷던 중에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가까운 데 보이는 곳에 방을 잡고 그녀에게 먼저 방으로 올라가 있으라고 방키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편의점에 가서 준비할 것을 사와야겠다고 말을 했더니 그녀가 알아듣고는 눈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럼 빨리 갔다 와야 해요. 나 먼저 씻고 있을게. 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정신 안 차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갈 만한 여자구나 싶었습니다. 여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올려 보내고 그 길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나와버렸습니다.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전화도 받지 않고 바로 차단을 걸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무슨 일로 그렇게 사색이 되어 들어오냐고 물었고 순간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아내를 안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다음날 그 남자를 소개시켜준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다시는 저한테 그 남자와 엮지 말라고 경고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그 부부가 스릴을 즐기려고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그 부부의 제안에 응했다가는 정상적으로 아내와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현명함을 발휘한 덕분에 큰일이 생기지 않은 것이 어쩌면 저희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 열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늘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네요.